미국의 DNA, 그러니까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가장 깊숙한 곳의 코드는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무려 16세기에 시작된 하나의 사상이 어떻게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냈는지 그 뿌리를 한번 추적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DNA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자유, 민주주의, 아니면 기회의 땅 같은 단어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물론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진짜 설계도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진짜 청사진은 16세기의 신학자 바로 존 칼뱅에게서 시작됩니다. 칼뱅주의라는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흥미롭죠? 자, 그럼 그 씨앗이 대체 뭐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이 사상의 씨앗이 신대륙이라는 새로운 땅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순간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건 1620년 메이플라워호의 도착에서 시작됐고요. 1630년에는 존 윈스롭이 배 위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죠. 그리고 1740년대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끈 1차 대각성 운동까지 이어집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칼뱅주의가 그냥 종교적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사회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운영체제, 즉 OS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들입니다. 존 윈스롭의 이 말은 정말 유명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자, 우리 여기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자 이런 선언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는 세상의 본보기가 되는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엄청난 사명감이 담긴 출사표였던 겁니다. 그럼 이 공동체를 움직인 핵심 소프트웨어는 뭐였을까요? 바로 언약신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사람들끼리 맺는 계약이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가 신과 직접 맺는 신성한 약속 같은 거였어요. 메이플라워 서약이 바로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긴 첫 번째 결과물이었고, 이 약속의 개념이 훗날 미국 사회 전체의 기반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신학적인 뿌리가 어떻게 정치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줄기로 뻗어나갔을까요? 그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 정치 시스템의 출발점은요, 좀 의외의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신학적인 진단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완전하고 죄를 짓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절대적인 권력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깊은 불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정치 시스템의 설계로 직접 이어지는 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입법, 행정, 사법으로 권력을 쪼개놓은 삼권 분립. 이건 불완전한 인간, 즉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해서 타락하는 걸 막기 위해 고안된 아주 정교한 정치적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시스템으로 제어하려 한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당시 초기 미국인들이 교회를 운영하던 방식이요, 훗날 국가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원형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직접 투표해서 대표인 장로를 뽑고 그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던 장로교의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대로 미국식 대의민주주의의 모델이 된 겁니다. 그러니 독일의 저명한 역사학자 레오폴트 폰 랑케가 존 칼뱅은 미국의 실질적인 건국자였다라고 말한 게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셈이죠. 미국의 정치 DNA 깊숙한 곳에 칼뱅주의가 새겨져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라는 줄기를 봤다면 이제는 나무의 가지와 열매, 즉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사상이 일과 돈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오늘날 우리에게 직업은 보통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청교도들에게 노동은 신이 주신 소명, 즉 신성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일이든 농부가 밭을 가는 일이든 모든 노동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행위였어요. 내 수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의무였던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정직한 일은 신성하게 여겨졌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건 최고의 가치로 칭송받았습니다. 반면에 사치와 낭비는 죄악으로 여겼고요.
그렇게 절약해서 모은 돈, 즉 자본은 다시 생산적인 곳에 재투자되었죠. 바로 이 독특한 가치 체계가 자본주의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토양을 만들어냈고, 이게 바로 오늘날 미국 경제력의 기반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칼뱅주의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거대한 나무, 오늘날의 미국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건국 당시의 이상과 현대의 현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신중심의 세계관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로,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믿음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상대주의로, 그리고 공동체와의 약속을 중시하던 문화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변했다는 분석이죠. 한마디로 처음의 신학적 토대로부터 상당히 멀어졌다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는데요. 미국의 진짜 힘은 그 막강한 군사력이나 엄청난 경제력이 아니라 나라를 처음 세웠던 바로 그 건국 이념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핵심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 국가를 정말 위대하게 만드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경제력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건국 이상일까요? 수백 년 전의 사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